네,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도 역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뉴스의 중심에 또 있었는데 이 화환 행렬을 두고 참 이 전례 없는 그 전까지는 좀 보기 힘들었던 그런 응원의 방식이었는데 그걸 두고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뭐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시민 안전 위협한다 치워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낙엽이 무서우면서 어떻게 외출을 하냐 이거 말이 되냐 치졸한 핑계다 뭐 이런 또 비판도 있었고 서로 간에 설전이 좀 있었는데 또 오히려 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또 이렇게 철거를 좀 요청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이 유일하게 지금 구청장 중에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그랬더니 또 이제 그 범보수권 또 이제 유권자들에게 뭐 문자 폭탄이 오기도 했다 뭐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설전을 벌일 일인가 싶기도 하고 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면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식당을 크게 개업했어요. 네네. 거기에 막 화환을 삥 둘러가지고 우리 막 조폭이라는 사람들은 삥 둘러놓잖아요. 네네. 조폭이면 역시 그 쓱 요 단어가 또 나왔죠. 예. 한 달쯤 세워놨어요. 네네네. 그거 어떻게 했어요? 공무원들이 와서 치우라고 하죠. 그게 뭐 안전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보통 그 화환 같은 거 밖에 놓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해줘요. 근데 계속 세워놓으면 주민들도 아니 저게 왜 세워놨냐. 그리고 이게 뭐 안전 문제나 이런 걸 떠나서요. 저는 아마 이거를 윤석열 총장이 먼저 치우라고 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들이 각자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수만큼 사람들 보낸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니, 어떤 특정한 사람들? 그가 뭐 내부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나 보내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얘기는 내부의 얘기는 있던데 어디가 갖고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까지 구체적이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행정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그런 화환들을 이렇게 출러 놓으면 당연히 그 기관장이 거기는 이제 어쨌든 검찰청이니까 대검찰청장이 아니 그거 빨리 치우세요. 뭐 수위라든지 아니 경비들한테 얘기하면 그다음에 안 갖다 놓거든요. 사실 그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고 서초구청장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만약에 도로에 어쨌든 그 관할 구역에 있으면 아니 그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개업식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오프닝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뭐 하루 이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며칠 동안 갖다 놓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치우라고 한 게 정상이에요. 제가 보기엔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가지고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지난주부터 제가 윤석열 총장은 정치 한복판을 들어왔다. 예? 저기 국민의힘의 야권의 후보가 되든 페이스메이커가 되든 근데 정치 인사 진짜 많이 드시는 것 같아. 왜요?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 네. 요 발언의 요지는 흰지든 검은지든 대선 이기면 되는 거니까 윤석열 총장 자체가 후보가 돼도 되고 페이스메이커로 끝나도 뭐 의미는 있다. 의미는 있다. 그때는 어떤 분이 막 저한테 또 그때 방송에서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지 않느냐 우리 총장님을 일반 시민 그러니까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네네네. 정치하시는 분 아닌데 그렇게 들으셨더라고.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 또 H모 씨가 또 그렇게 얘기했다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이제 그냥 정치에 관심 있으시 들으시는 분인데 어떤 자리에서 만났는데 그때 뭐 방송에서 윤 총장가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잘못 들으실 때도 있는 거죠. 오늘 형 오기 전에 형 얘기했어. 나중에 들어봐. 나중에 들으세요. 네. MB 얘기할 때 아니. 아니. 아예 그 시작 전부터 10월을 마무리하면 근황 토크할 때 어딘가 모 캠프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러셨습니까? 아닌데. 아닙니다. 어쨌든 정치 인사 인기가 높아진다는 거. 뭐 좋은 이야기죠. 예.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근데 자, 지난번 일단 화환 논란. 네, 근데 정치 한복판에 들어왔는데 정치는요 치고 빠지는 걸 잘해야 돼요. 그죠? 그냥 계속 치기만 안 돼요. 싹 빠질 땐 빠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바로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은 솔직히 말해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치워 이랬는데 윤석열 총장 이제 사실은 본인도 어느 정도 스스로 정치에 대한 생각이 저는 없다고 보진 않아요. 네. 그럼 사실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세를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바로 치워란 말은 하긴 좀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약간 즐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없다고 보지 않아요. 그 심정들이. 정치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나오자마자 아니 치워 이러면은 뭘 본인을 지지해 준 사람들한테 좀 굉장히 좀 약간의 지지자들한테 서운함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바로 치우라고 못 해요. 그럼 이제 누군가가 빼줘야 되는 타이밍을 잡아야 돼. 네네네. 근데 조은희 구청장이 여기서 치워주세요라고 얘기를 나온 거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불감청 고소원. 이걸 보면 뭐 서초구청장을 치우라고 하니까 뭐 지지자 여러분들 뭐 섭섭해하지 마세요. 치웁니다 하고 치우고 싹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조은희 구청장은요. 예를 들어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면 저거 탄압이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오히려 국민의힘이야.
뭐 국민의힘 구청장인데 그래도 생각이 바르네. 사람이 균형 잡혔네. 이런 생각 들을 수 하나 있고 본인도 좀 존재감 드러낸 거예요. 다 윈윈입니다. 예. 유일하게 윈 아닌 사람 김남국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때리면 커져요.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도 진해원 검사 나이트인가요? 근데 화환에 보면 결혼식장을 생각나지 나이트가 생각나지 모르겠네. 뭐 대검 나이트 개업식. 예? 나이트 나이트 개업식. 아까 개업식인가요? 근데 조폭 얘기하더니 네? 이 사람들이 왜 이래? 김남국이요. 괜히 그 얘기를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 위상감만 더 세진 거예요. 그리고 치우는 것도 뭐 정치인인데 정치인도 아니고 뭐 정치인 위세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장님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세요라든지 시민들이 뭐 어쩌고 뭐 미관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 플라스틱 낙엽이 떨어져서 밟아서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치워달라는 그 논거가 아니 근데 지금 좀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네. 어쨌든 현직 검찰총장인데 네. 뭐 이제 본인의 의사는 뭐 대놓고 밝히신 적은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좀 정치적인 활동 뭐 향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고 해서 근데 이제 약간 요런 행동은 과연 그럼 하나만 더 모른가? 말씀드리면 예. 법무부 앞에도 지금 추미애 장관 뭐 와 있을걸요? 양은 많지는 않아도. 꽃바구니? 예, 이게 꽃방울이도 화환이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할 때도 뭐 보내고 무슨 방송국에 지금 저 새 드라마 런칭하면 밑에 막 오는 것처럼 네네네네. 검찰이나 법무부에 지지자들이 뭘 보내는 게 굉장히 일상화돼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번에는 좀 많아서 뉴스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그 예전에도 중앙지검 때도 왔었고 특검 때도 왔었는데 뭐 지금이랄 게 좀 뭐 별다른 게 있나? 그때도 시간 지나면 알아서 치웠는데 그리고 그냥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진해원 검사 막 글 쓰고 김남국 의원이 뭐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 있는 플라스틱 꽃잎이 떨어져가지고 미끄러져서 자빠질 수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얘기가 더 커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있어요. 뭐 제가 보기엔 좀 달리 보고 정치인이- 싶은데 왜냐면 잠깐 한번 갔다 갈게요. 예, 정확하게 이제 위세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예전에 이 꽃바구니 갖다 놓은 거 보면 그 건물 앞에 갖다 놓기 때문에 들고 네. 가기도 쉽고 이걸 뭐 막 보여주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조폭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제 뭐 저기 나이트나 가보면 알겠지만 정말 한 바퀴 아니 개업할 때 가보면 정말 한 바퀴 다 삥 돌아서 놓거든요. 딱 그게 연상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큰 이 화환을 그렇게 배치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냥 꽃바구니 뭐 옛날 특검에도 있었고 이렇지만 그것들은 이제 그 바구니 말 그대로 건물 네네. 앞에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치우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걸 어찌 보면 보여주기를 저는 뭐 즐긴다고 보는데 저는 뭐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넣었다가 빼라고 했다가 넣었다 이번엔 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화환한 전시를 어느 정도 좀 즐기는 거나 여론조사를 즐기는 거나 저는 뭐 비슷한 심리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봐요. 저는 먼저 얘기하세요. 예. 저는 아까 이걸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로 저도 보기 때문에 처음에 언론 나가가지고 이거 굉장히 지속되면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강력한 팬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네, 보면은 네. 이 상징적인 제가 그래서 이거 딱 저는 대비되던 모습이 뭐냐면은 그래 행위의 뭐 이런 그 강도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약하다. 화한 정도는 관례상 있었던 일이고 저는 반대 측면에서 뭘 보면서 조국 장관 사태가 장기화될 거라는 느낌 받았었냐면은 차를 이제 물티슈로 닦는 거 정도 이제 보니까 그 정도 퍼포먼스를 보니까 야 여기도 골수 팬층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가는구나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에서 대선 주자급이 되려고 하면은 언젠가 한번 겪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골수 지지층이 강하게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친박 열성 지지자라든지 이런 정도의 그 결집도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거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대부분 못 가져요. 왜냐하면은 이것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요. 정작 박사모 사람들 안 만났어요. 박사모 정광용 씨 이런 분들 박근혜 대통령 직접 소통 잘 못했어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강력한 팬덤 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직접 잘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그 안에 그 영도자로서 그 이미지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 그 옆에 조직을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이걸 해줄 수 있을 때 이게 조직으로서의 기능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도도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보통은 많이 무너집니다. 왜냐면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 예. 팬덤이 움직이길 원하는 방향대로 거꾸로 돌아가면서 이제 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 지도자격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도 이 팬덤의 형성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그 대권 과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정치적인 어떤 일을 하는데 탄력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쥐고 흔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 화환 행렬이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언제 처음 그 받았느냐?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앞에 특검 때, 중앙지검 특검 앞에도 때 있고, 많았지. 특검 때도 있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뭐냐면 부산 지방검찰청 가서 한동훈 검사 만날 때 이때도 부산 지방검찰청 앞에 화환 꽃바구니 왕창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이걸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팬덤을 형성해가는 과정이에요. 핵심 지지층을 형성해가는 과정인데 이거를 최근에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그 대전 또 지방검찰청 순회 갔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검찰총장직을 이용해서 팬덤을 형성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는 검찰총장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 저는 사실은 검찰총장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직은 기본적으로 저는 임기를 끝까지 보장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지금 부산 갔을 때 그렇고 지금 최근 행보 그렇고 또 대전 내려가는 거고 가는 거 이거 보면 분명히 자기 정치적 팬덤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여기서 예. 거리 설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저렇게 예. 장시기현처럼 관심법으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관심법이 그래, 그랬을 행보를 때 보라니까 행보를.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관심법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이든지 가타부타 커멘트를 하는 순간부터 이들과 이제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화환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맞고 뭐 갖다 놨는데 어쩌겠냐 이 정도의 이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이제 가려운 데 긁어주는 게 낫다. 그 조은희 구청장이나 또 김남국 의원도 긁어준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낫다 이런 거죠. 저 조은희 구청장이 그냥 뭐 그 협조 요청을 본 게 아니라 개고장을 보내셨네. 네, 네. 이건 조금 근데 오바야. 아니 근데 오늘 아침에 아마 저 그 아침 MC 라디오에 순회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아침 이제 시선 집중. 시선 중이요. 집중해서 예. 제가 인터뷰하는 거 들었거든요. 근데 네. 조은희 구청장 얘기는 그 우리 이제 법에 나온 것처럼 네, 개고장에서 강제 개통실비. 그건 아니고 1차계고 2차계고 하니까 원래 진짜 대집행하기 전에 그냥 절차상 보낸 거고 알아서 치워주실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건 누가 얘기를 치우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개고장 안 하지 그러니까. 그냥 말로.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개고장 그렇게 오면 얘기하지. 총장 입장에서는 명분이 되는 거거든. 아니 저 네. 구청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치우세요 하고 싹 이렇게. 시민단체에다가 철거를 요구하는 개고장을 보냈대. 그러니까 이거는 조은희 구청장이 약간 그 아직은 정치적 행보에 좀 서투르신 거 아닌가. 이거 행정 절차로 막바로 들어가서 될 일은 아니거든. 사실은 이렇게 말부터 먼저 좀 그렇죠. 하시고 그렇지. 했어야 협조 되는데 요청 정도. 협조 요청 정도 뭐 사실 하면 되는데. 코로나 예. 때문에 뭐 졸업식도 없고 입학식도 없고 해서 화훼농가. 화훼농가와 또 우리 관련된 자영업자분들이 힘드셨을 텐데 어쨌든 뭐 자금나마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생각이 먼저 좀 들었고요.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예, 뭐 일단은 그래도 꽃이 모처럼 좀 많이 팔렸겠네. 뭐 이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근데 이제 관리해 주시는 분들은 또 조금 원하는 방향을 보수 쪽에서 원하는 방향의 분들이 관리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뭘 관리하는 사람? 그 꽃 앞에서 저는 놓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전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됐던 보수 유튜버 뭐 이런 분들이 거기서 지금 예. 갑자기 또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그 꽃들 막 관리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얘기해 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지 그 사람들과 관계 설정이 중요하고 네, 네, 네. 거기서 뭐 제가 봤을 땐 거리를 둬야 될 사람도 많을 것이고 저는 이게 사실 팬덤이라는 게 관리해 보면요 진짜 골치 아파요. 이거 해본 사람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옛날에 예능 방송하고 이러면 막 굉장히 막 메시지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막 좋아한다 그러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은 팬으로서. 그런데 그래서 막 팬카페도 만들고 이러거든요 사람들끼리. 만들었어요? 저는 팬카페 만들면 다 좀 그 아니, 취소 팬클럽이 취소해달라 있긴 그랬어요. 있었나?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정치하는 사람은 언제나 저는 리더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 건데 리더는 이끄는 사람이고 팔로우는 쫓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팔로우 역할로 가다가 망한 사람 너무 많아요 정치인 중에. 특히 그 태극기 부대랑 엮였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조금 이제 합리적인 면을 가지고 시작했던 분들도 그분들 아까 말했던 그런 유튜브나 이런 분들 달라붙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윤석열 옆에서 우리가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쪽 방향을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부정선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탄핵에 대해서 입장이 바뀐 거 없습니까? 이런 것들만 얘기한다고. 왜냐 본심이 그거라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관계 설정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그 지지율 조사에 이제 저번에는 이제 본인이 좀 빼달라 뭐 이렇게 얘기해서 잠깐 뭐 없어졌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15% 정도 나왔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이. 뭐 많이 나왔죠. 예. 근데 이제 또 이걸 샷 놓고 대비네. 정청래 의원 민주당이죠. 국민의힘의 이 잠룡들을 모두 밟아버리고 있는 거라 오히려 안 좋다.
뭐 이제 또 이런 평가도 우리 있었는데 계속 했던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마지막에 했던 얘기 그 얘기잖아요. 이제 저 장시경이라고 근태경 그 얘기, 야 잘 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 저는 좀 다른 시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파일을 키워 나갈 수 있다고 파일을 생각을 키워나 하시는 전체 거고. 파일을 키워가는 거고. 저 조혜진 의원이 얼마 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말씀하셨더라고. 매기 효과. 매기. 예. 매기 효과를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죠. 누구 하나 지금 야당 의원 너나 사실 솔직히 질이 멸렬하기 때문에 끌어줘야 될 사람들, 구심점이 될 사람들,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발화점이라는 게. 네네네. 그걸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래도 괜찮다.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매기 효과 네. 일단은 좀 뭔가 위협이 될 만한 게 그럼요. 있어야 오히려 더 이제 그럼요. 잘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잘한다. 그리고 뭐 최소한 이런 이건 얘기죠. 있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이 안 나간다고 해서 그 15%가 그러면 민주당 후보로 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야권 후보한테 올 수밖에 없는 표예요, 그 표는. 자, 그러면 일단 두 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 매기 효과 위협이 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매기 효과가 전제가 되려면요 한 어항이 들어가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한 어항이 들어가서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뭐 윤석열 총장 과연 저쪽 당에 들어갈란지 또 의문이고 사실은 이렇게 검사 출신, 관료 출신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예. 황교안도 있었고 그 전에 뭐 반기문도 있었고 뭐 이회창 그렇죠. 총재도 그분은 있었고. 그래도 어쨌든 총리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정치를 나름대로 이제 하려는 사람인데 황교안이나 반기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찌 보면 비슷해요. 밖에서 막 여론이 어쨌든 올라와서 네네. 정치에 입문한 경우인데 정치를 안 해본 분이 이렇게 했을 때 정치 뭐 우리도 항상 뭐 이렇게 주변에 있지만 그게 정치가 그냥 인기만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다고 해서 당내에서 그럼 당연히 뭐 경선이라든지 다른 사람도 있으면 경선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가만히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요거까지만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총장이 나중에 이제 정책부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무서우세요? 아니면 독자 세력이 되는 게 무서우세요? 뭐 독자 세력 되면 아마 이렇게 갈라지는 거니까 더 좋고 예. 뭐 들어가도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대선 후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 그럼 둘 다 큰 위협은 아니라고 보시는 그렇게 거군요. 봅니다. 예. 그 어. 어쨌든 현실에서는 예. 그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그 선택제 들어가 있지 않았을 때는 5431 정도였는데 네. 윤석열 총장이 들어가면서 321 0.5 이런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만약 페이스메이커로 됐을 때 이전에 그 안철수, 박원순 처음 안철수를 지지하던 분이 박원순한테 그냥 확 넘어가는 지지율이 이럴 수 있느냐? 예. 이제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드는데 들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그 얘기 나왔던데 안철수 대표 쪽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들어서 안철수 서울시장 어떠냐라고 했더니 아니 뭐 좋은데 당에 들어와서 경선하셔야죠 뭐 이렇게 단칼에 잘랐다고 저는 하는데 말하자면 마무리해 주세요. 반 문재인 연대를 통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거를 그 진심이라면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던졌던 거죠. 근데 반 문재인 연대 좋은데 당 내에서 해야 된다. 근데 윤석열 그럼 똑같은 기준으로 예. 놓고 본다면 윤석열 총장한테 대해서도 반 문재인 연대로 큰 집에 모여서 다 같이 해봅시다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정도의 지지율이 유지될 거냐?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3의 어떤 세력으로 이 양당과 다른 포지셔닝에 있을 때 그 정도가 유지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라서 네.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결국에는 전과가 있느냐예요. 전과라는 게 죄가 아니라 그 전쟁에서 과거의 승리한 어떤 경험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 예, 근데 예전에 이제 국정농단 수사나 이런 것들은 보수 진영의 이제 주류가 봤을 때는 이건 본인들을 상대로 한 전과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죠. 말고 본인들 측에서의 전과가 필요해요. 그건 아. 뭐냐면 추미애 장관과의 어쨌든 지금 외나무다리 전투에서 본인이 네. 승리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정권의 어쨌든 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어떤 수사의 성과를 내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전에 저는 이제 저도 방송 가서 반기문 총장에 비유하기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약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전과가 없어서 그래요. 전과가. 그러니까 명망은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아주 높은 그런 어떤 고위 관직을 지낸 이력은 있는데 보수 진영 입장에서 이분들을 흡수해서 대권 후자로 그러니까 정치 안 하는 분들 대권 후자를 받아들이려면은 전과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네. 부족했던 것이고 사실 이회창 그러니까 공이 좀 부족하다. 당 입장에서 우리 볼 때는. 편이라고 생각해 우리 쪽에서 세운 공이 네, 있어야 네. 되는 네, 거예요. 공이 근데 좀 이회창 부족하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예전에 이제 국무총리도 하고 감사원장도 하고 이러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기억나는
여당 후보지만 야당 후보 같은 약간 전과가 있었거든요. 예. 감사원장 하면서 안기부 뭐 수사한 거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YS 시절에 뭐 최용우 장관이랑 설전 벌이고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한 인상 남겨준 건데 전 윤석열 총장이 지금 추미애 장관과 싸우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 이상이 아직 없다. 그 성과가 뭐냐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물음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감 가가지고 저쪽 편이랑 잘 말싸움한 건 알겠는데 이제 성과가 지난주에 뭐냐. 방어전이 괜찮았다 정도로 이제 평가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셨고 관심 받는 단계이고 전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전과라 하면 내년 7월에 퇴임하기 전에 정권의 권부를 핵심을 수사해가지고 누구에게 타격을 입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 필요하다. 뭐 제가 서두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알겠습니다. 없이는 예. 아까 말했던 주류 보수가 음. 우리 후보다라고까지 인식하지 않을 거고 네네네네. 그랬을 때는 제3지대밖에 갈 곳이 없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좀 성과를 내고 와라. 마무리할게요. 그래야 네. 우리가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어떤 기사를 봤는데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는데 뭐냐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는 국회의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예. 세 번째는 진짜 단체장 음. 중에 2개 정도는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예, 그렇게 그 지금까지 대통령 했던 사람들이 그걸 안 거친 사람이 거의 없다. 네네네. 대부분 이제 후보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그걸 대부분 못 해본 사람들이다라고 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야만이 이제 뭐 단체장이나 어떤 행정 경력이라든지 정치를 알아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석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뭔가 해보는데 그런 거 없이 어느 날 그냥 했던 사람들 중에 된 사람이 없다는 이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급이지만 뭐 장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슨 검찰의 말씀이신지 어쨌든 알겠습니다. 관료적이고 아니, 수사하는 것과 국가를 운영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제3지대도 쉽지 않다라고 봐요. 자 일단 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번 주 이야기 뭐 화원부터 시작을 해서 또 향후의 정책 행보에 대한 방향성까지 한번 일단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